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차차는 요즘 우리 국민들을 계속 열받게 만드는 론스타 문제. 도대체 론스타는 무엇이며 론스타는 얼마나 먹튀를 한 것이며 어떻게 먹튀를 했고, 그런데 요놈들이 또 우리나라 최초의 ISD까지 제기해서 투자자 국가소송 4조가 넘게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 내막을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오셨었죠. 우리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님과 함께 우리나라 론스타 문제 최고 전문가신데 론스타 문제를 아주 끝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시골 갔다 왔는데요. 아무튼 내려갈 때 7시간, 올라갈 때 7시간 걸려가지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지금도 명절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절 기간에도 농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쌍용자동차, 용산 화상도박장, 스타케미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버스 중앙차로 관리 노동자들, 숭실대 청소 노동자들, 솔직히 그냥 명절 시골에서 푹 쉬면서도 한편에는 좀 마음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 사연을 잘 전달하고 꼭 그분들 사태 해결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국민TV도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저도 더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오늘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님, 자칭 타칭 론스타 문제 최고 전문가 김득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득희라고 합니다. 예, 금융정의연대는 잘 굴러가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뭘 열심히 하는데요? 작년에 자살보험금 문제들에 예. 있어서 어쨌든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보험사들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데 어쨌든 이 금액이 2천억대 소송입니다. 아직도 안 줬나요? 예,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자들은 재해로 처리해서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돈을 더 주는 특약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안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약관이 잘못됐다고? 예. 아니, 자기들 유리할 때는 무조건 약관대로 하자고 해놓고 불리하니까 약관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약관을 잘못 만들었다, 실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막 일반 사람들 막 이럴 때 밖에 막 욕을 해버리는데 쌍욕을 이런 개 하면서 차마 욕은 못하겠고 참 나쁘네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의연대를 만드시고 예. 근데 우리 시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CMS 후원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정말 자발적 시민의 힘으로서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정책을 개조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금융정인도 홈페이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금융정인데 치면 들어가죠. 예. 예, 일단 이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금융이 정말 불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금 이자는 조금 주면서 대출 이자는 엄청 뜯어가고 뭐 이렇게 서민들 대출은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재벌 대기업은 그냥 허망하게 해줘가지고 자기들 다 망했는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다 메워줬잖아. 막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일 너무 많았죠, 대표님.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대 마진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수탈적 금리 아니면 약탈적 예. 금리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렇게 벌었던 돈으로 재벌들 대기업들한테 대출로 퍼졌다가 망하고 나니까 공적 자금 투입했고 예.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데 일반 대출자들에게는 채무 조정이 그다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 이 상황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으로 바뀌는 이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엄청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 겨울로는 뭐 무슨 각종 불안전 판매라는 거 예. 해가지고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잖아요. 사기 판매라고 거짓 판매. 봐야 되는 것들이죠. 동양증권, 예. LIGCP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권사 직원들이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예. 회사가 과연 망할까라는 생각들을 안 하고 예. 우리 회사는 안 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벌회사 직원들이 과도하게 거의 보이피싱 수준으로 판매를 했던 예, 것들이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준으로 그 수준들이 강도들이 예, 거의 보면 명백한 사기죠 뭐. 그러니까. 사기였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예. 동양증권 같은 경우 LIG 같은 경우 법원에서 사기로 인정을 했고 더더군다나 LIG 같은 경우는 최초로 CP 피해자들이 원금 전체를 갖다가 예.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뿐만 아니죠. 뭐 우리은행 특정금전 신탁 피해도 있었고 뭐 멀게는 펀드 판 피해, 그다음에 뭐 키코 피해 예. 다 원금 손실 없을 것처럼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도 뭐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죠. 5천만 원까지는 원금이 보장되는데 그 원금들을 저축은행 직원들이 바꿔 갈아타게 만든 거였죠. 후순위채로. 예. 그런데 그분들은 저축은행 직원들을 믿고 한 것들이었거든요. 저도 금융회사에서 봐서 알지만 많은 고객들이 대면 고객을 하다 보면 직원들을 100% 신뢰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면 은행 우리가 딱 지금 생각해도 은행은 그냥 회사원 이런 느낌보다는 금융기관. 예. 공적 느낌. 예. 그다음에 그 은행원 하면 가장 신뢰받을 예. 훌륭한 젊은이 이런 뭐 느낌. 젊은이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훌륭한 분. 예. 전문가라고 하고 사기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다 예, 보니까 예. 그분들을 신뢰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에 따라서 다 상품을 가입하고 유도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는 것들이었는데요. 저 우리투자증권이나 동양증권이 CP를 판매할 때 예전에는 CP가 예. 소위 말해서 할인깡이라고 해서 예. 종금사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예. 그게 금융시장으로서부터 속된 말로 쉽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 좋은 상품 나왔습니다. 금리가 뭐 7%입니다. 9%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유도해서 그 상품에 가입을 하게 해서 피해를 발생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1% 2% 높은 금리를 때문에 그게 가입하게끔 했다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미지를 더 씌운다고 해야 될까요? 예. 사기당해서 억울한 사람한테 너 어차피 이자 좀 더 받으려고 그게 가입한 거 아니냐라는 자기 책임으로 몰아가는. 이 CP는 회사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기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에 회사채를 팔았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회사 또는 특정 그 재벌 총수들을 위해서 예. 다수 국민들을 끌어들여 사기를 친 거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동양증권 사태인 거죠. 동양 LIG 예. 사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금융 불의의 역사였다고 해도 다름 아니네요. 금융의 역사는. 실제 금융회사들이 출발할 때 보면 공기업, 국영기업으로 예. 출발합니다. 예. 주택은행, 국민은행이 다 예.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교과서 배웠을 때 예. 국책은행으로 배웠고요. 그 일반 상업은행들 민간은행 같은 경우에 시중은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대다수가 지금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은행도 민영화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국책은행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정도이고 예. 나머지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좀 더 높은 금리를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자기가 연봉이 결정되는 뭐 성과평가 연봉제까지 도입되는 은행들도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수수료 예대마진 역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은행이 1조 이익 난 걸 자랑을 합니다. 예. 근데 적정 이윤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서민들 등을 쳐먹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인데 마치 1조가 넘은 게 경영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들입니다. 서민들한테
예금이자 조금 주고 대출이자 많이 받아내 가지고 1조를 넘겨 먹었다. 예를 들어서 네. 대부업체 같은 경우 상위 클래스에 있는 대부업체들이 1조 4천억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당기순이익을. 예. 삼성전자가 한 1조 정도 나는 회사입니다. 예. 결국 대부업체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예. 39% 이상 되는 이자였거든요. 예. 그 이자들을 마구마구 받았다 보니까 결국은 종이 한 장으로 자금만 조달하면 안정적으로 조달하면 이익이 날 수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논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적정 이윤이 얼마이냐? 그러면 금융회사가 은행들이 공기업을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윤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논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 외환은행이 이번에 3천억 정도 흑자가 났다고 예. 어느 당기순이 발표되었는데 그걸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은 부산은행만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부산은행을 그 자존심을 상하게 명예를 훼손하게 했댔는데요. 3천억이라면 저는 그 정도도 흑자 폭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3천억이면 엄청난 이익 아닌가요? 그렇죠. 예. 참 미안하네요. 근데 그 외환은행을 왜 하나은행은 뭐 강자병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안달이죠, 지금. 예. 원래는 저희들도 뭐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5년간 하는지. 독립경영하고 그랬는데 지금 2년도 안 돼서 조기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왜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의심은 예. 다른 게 아니라 뒤에 가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외환은행이 올 초에 예. 론스타에게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따른 배상금을 올림푸스 캐피탈한테 718억 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50%에 해당하는 금액 한 4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금액을 1월 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런 지급했던 사실들이 숨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조기 합병을 추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외환은행이 그 론스타한테 430억 원 몰아준 거? 예. 그건 그 외환은행이 근데 론스타한테 대물어 준 건 이게 굉장히 황당한데 일단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먼저 인수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또 외환카드를 인수할 때 예. 헐값 인수를 하고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주가를 조작한 거죠. 예, 예. 외환카드에. 그것 때문에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이 올림피스 캐피탈은 주식에서 손해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 거죠. 예, 소송을 했댔습니다. 그럼 론스타가 그 사람들한테 돈 주면 되잖아요. 론스타는 돈을 지급을 했고요. 718억 718억 정도로 우리는 718억을 지급했죠. 추정하고 있는데 예. 지급을 했고 론스타가 지급하고 나서 네. 외환은행을 상대로 우리 같이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호 합의에 따라서 소송이 중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재를 통해서 판정문을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외환은행 답변이 좀 골 때립니다. 네. 비밀 조항이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급한 사실은 지금 예.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썰들만 있지 400억인지 430억인지 정확하게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급한 사실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저 금융감독원에다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 뭐 저한테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자님들이 금융위원회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전언을 따르면 그 외환은행이 할 수 있는 답변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에서 주가 조작에 무죄는 받긴 받았지만 그 해당 임원들이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외환은행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논리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저한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물어서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환은행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은 관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재윤 위원장이 얼마 전 2월 달에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무 업무보고 때 요 사실들에 대해서 물으니까 ISD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줘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비밀이 까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뭔가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라는 우리나라 생각을 하고 정부는 있습니다. 보면 노동부는 자본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위원회고 이런 금융당국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비호국이란 말이죠. 비호국도 돼서 있고 저는 은행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은행의 대변위원회 이렇게 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이 사건으로 거슬러 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죠. 예. 불법적으로. 그 이제 불법적으로 제가 했죠. 주장하는 건 그 다음에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2대 주주인 올림푸스 캐피탈이 이제 열 받아가지고 예. 소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718억을 받아냈는데 일단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았죠. 예. 론스타 론스타. 코리아가. 외환은행 형사처벌 안 받았죠. 외환은행은 형사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였습니다. 같이 기소가 됐는데 외환은행은 론스타만 주도한 거로 되고 외환은행은 무죄가 된 거잖아요. 론스타는 당연히 민사상으로도 배상을 안 져야 되는데 예. 근데 430억을 내놨다 론스타한테 다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추정되는데 뭐 돈 준 건 확인됐잖아요. 금액이 돈 준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렇다면 이유는 뭐냐? 예. 그렇다면 외환은행하고 론스타가 실제로 공동 공모를 했거나 당시에 예. 론스타한테 그런 약점이 잡혀 있거나 예. 두 번째 아니면 하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살 때 예. 알았어 우리가 그것도 상당히 배상을 해줄게 예. 이렇게 이면합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것들은 2012년도에 이제 이 완료가 다 됩니다. 매각이. 예. 그런데 이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도 11월에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1차 매매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구분하는 게 예. 1차 매매 계약, 2차 매매 계약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 1차 매매 계약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예. 올림푸스 캐피탈 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다 있는데 예. 500억까지는 외환은행이 분담하고 예. 500억 이상 초과되는 것들은 그 당시 주식 비율대로서 론스타가 51%, 예. 외환은행이 49%. 예. 이렇게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들이 1차 매매 계약서에서 있었습니다. 아 1차 매매 계약서는 아예 들어 있었나요? 예, 그것들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서는 그 내용들을 분석했을 때 나와 있던 내용들이입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 다음에 예. 3월에 대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외환은행은 무죄, 론스타는 유죄를 예. 판결이 났고요. 아 항소심에서는 둘 다 무죄였는데 예. 유죄 주가 조작했다. 예.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파기환송시켜서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유죄, 외환은행 무죄. 예, 이렇게 나온 게 9월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이제 어쨌든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린 거 하니까 1차 매매 계약서 등등 자회사 편입 관련 서류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매매 계약을 해서 제출해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자회사 편입 단순 매각 명령을 받고 12월에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하는데 그때 다시 김성유 회장님께서 론스타 경영진과 만나서 2차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서는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예. 단지 우리가 추정하기는 게 올림푸스 캐피탈 관련해서 1차 매매 계약에 500억까지는 외환은행이 분담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손보지 않고 2차 매매 계약서에도 그대로 갖는 거 아니냐라고 예.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근거는 금액을 조금 한 7천억 정도 금액은 좀 깎습니다. 예. 그 금액 깎은 거는 그해 올림푸스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고액 배당했던 배당 금액입니다. 예. 금액만큼 좀 조정하고 나머지는 1차 매매 계약과 2차 매매 계약서가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론스타에 대해서 외환은행이 책임지는 조항은 사정이 변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서 예, 그렇죠. 사정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 변경 내용 없이 그 계약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재미있는 것은 2012년 5월 달에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예. 론스타가 718억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고등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예. 그 기사의 출처는 어디냐? 블룸버그 통신이었거든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른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가 기밀을 요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라는 네. 첨부를 하면서 그 소장을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비밀 조항이 뭐냐? 예. 비밀스러운 게 그건 저희들이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소송을 안 합니다. 한 달 뒤에. 예. 외환은행하고 론스타가 합의합니다. 중재로. 예. 중재라는 것들은 사실상 공개를 안 해도 되는 이번처럼 비밀 조항을 네. 붙여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때 김기준 의원실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의심이 되어서 왜 소송을 중재로 바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환은행 그 담당자들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중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중재는 똑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핵로 행장 같은 경우는 국장감사 자리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라는 뭐 등의 내용들을 합니다. 이야기를. 그럼 결국 그렇게 했던 게 불과 2년 전 이야기인데 갑자기 작년 12월에 판정문이 나왔고 거기에 비밀 조항이 있고 돈을 줬는데도 줬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호보호영을 못하는 것처럼 예. 지금 외환은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나마 지금 하나금융 같은 경우가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외환은행이 그렇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지급한 이유는 지연이자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아껴보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30억 지연이자 연 5% 계산해봤자 그다지 큰 금액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를 아끼려고 그렇게 지급을 했다. 다투지도 않고 그냥 지급해버린 거잖아요. 다투지 않고 지급을 한 것들이었죠. 아무튼 론스타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너무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드러났는데 이번에 어쨌든 불거진 것은 무죄 판결 난 외환은행이 느닷없이 430억 정도를 론스타에 줬다.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은행이랑 이면 합의했을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랑 론스타한테 주기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 근데 외환은행은 줄 의무가 없는데 준 거잖아요. 이건 배임이죠. 그래서 배임죄로 고발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융위원회에다가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요. 그 요청했던 이유는 뭐냐면 외환은행이 비밀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금융당국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판정문은 중재 판정은 4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간 했던 거래에서 좋다. 비밀 조항이 있으면 그 해당 은행을 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판정문을 조사하고 계약서를 다시 봐서 어떠한 배임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했는데 답변 내용들이 외환은행 답변 같은 것들을 기자들 전원을 통해서 들으니까 금융위원회에 기대할 것들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검찰에 외환은행장과 외환은행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외환은행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보면 소속 물가액과 상관없이 은행의 경영이나 정관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되어 있고요. 특히 외환은행은 2012년, 201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론스타와의 손해배상금 중재소송건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로 인지하고 있다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기사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은 보고는 받았는데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상 배임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도 없고 설령 이사회 결의를 한다 해서 배임 본질적으로 배임이 아닌 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줄 의무가 없는데 몇몇 이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래도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면 주주총회 형식상 결의를 한 이임을 거죠. 받았기 때문에 형식상 결의를 한 것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매매 계약서에 500억을 외환은행이 분담하는 조항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재밌는 게 그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윤호근 행장 이야기. 그 당시 2012년도 국정조사 때는 외환은행은 강경했습니다. 자기들이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무죄 났으니까 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설령 중재판 몇 년도요?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그때는 하나은행이 인수 전이죠. 아니 인수하고 났을 때입니다. 인수하고 나서도 그렇다면 2012... 당시까지 외환은행은 줄 생각도 없었고 줄 줘야 될 사정도 없었는데 결국은 하나은행이 결국 론스타한테 외환은행을 살 때 이면계약 해준 게 하나금융이 그렇죠. 하나금융이 살 때 뭐 이면계약 해준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외환은행장은 몰랐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면 합의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2012년 매각금을 하나금융이 지급을 합니다. 론스타에게. 그때 올림푸스 캐피탈이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외환은행에다가. 이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니까 외환은행은 거기에다가 718억을 가압류를 합니다. 매매대금에다가 지급하지 말라고. 그리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실제 가압류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론스타가 718억을 올림푸스 캐피탈한테 다 지급을 하고 가압류를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이 다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가압류까지 하면서 일점불사를 외쳤던 외환은행. 2년 지나서 지급을 하겠다. 그것도 비밀 조항을 들어서
판정문이 공개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지급한 네. 이유가 뭐냐? 오케이. 라는 의심을 이미 하고 어쨌든 있는 지금 것들입니다. 야는행 하나금융지주 소속이니까 결국 하나금융지주가 준 거네요, 그렇죠? 그죠? 야는행 법인이 없어졌잖아요. 법인은 있습니다. 법인은 현재 법인 있는데. 남아 있죠. 예. 예. 다만 저기 하나금융지주 소속 하나금융지주가 대주주가 된 거죠. 예. 쉽게 말해서 100% 법인 아직 대주주입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하나은행하고 야는행을 합병시켜서 법인을 없애려고 그러는 예.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양카드 법인은 없어졌죠. 예. 제가 이제 헷갈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론스타가 하나은행이 야은행의 대주주가 된 날은 언제니까 정확히 우리가 인수했다.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매매 야은행을 대금이 인수했다는 건 완료되었던 2010년 11월 25일로 봐야 되나요? 1차 매매 계약서로 봐야 되나요? 2012년 돈을 지급한 날이죠. 2012년 2012년 2월 9일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론스타의 대금 지급 완료한 날이 그날이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야은행을 인수한 날이네요. 예. 사실상.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자 일단 최근 사건이 이거고 가장 근본적으로 올라가서는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0월 30일 날 인수를 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닌가요? 자, 쉽게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얼마를 먹튀를 했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총 들었던 비용은 론스타가 1조 4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자, 2003년도에 1조 4천억 들여서 예. 2011년도에 하나은행으로부터 하나금융한테 팔 때 매각할 때까지의 총 그러니까 매매 이익이 4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매각 대금에 대한 차익, 그다음에 중간에 배당금을 고배당으로 쪽쪽 빨대 꼽아져가지고 많이 꼽아갔습니다. 4.6조.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4조 6천억 정도. 5조 가까워.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11년이면 한 8년 만에 예. 8년 만에 5조를 벌고 예. 튀었다. 예. 와, 8년 만에 5조면 야, 이거 엄청난 상술 아닌가? 엄청난 술수인데 예. 론스타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그래서 먹튀가 된 거였고요. 네, 일단 그 먹튀는 분명한 것 같고 예. 론스타가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론스타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 PEC,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투자자를 공개할 의무 없이 돈을 모으는 것들입니다. 네. 여기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안진걸 팀장님이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억 이상을 들고 와야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피레미는 안 받고 예. 5억 원 이상인 예. 놈들만 예. 모아서 예. 그다음에 기관들 모아가지고 가져오는 것들이고요. 자,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그러면 자금의 출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누군지 이 법인의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모펀드는 자원 자금에 대한 출처는 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금은물이 외국인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도 예. 한국인이 여기 펀드에다가 조사해피 지역에다가 제가 펀딩을 하나 해놓습니다. 5억을. 예. 자, 그게 론스타 펀드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론스타 펀드가 갖고 들어왔을 때는 예.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이 된 거예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금은물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들어온 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깔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원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자금은 자금 그러니까요. 론스타 1, 론스타 2, 론스타 네. 3 펀드가 있는데 네. 그 펀드에 출자된 자금은 모르는 것들이죠. 모르고 그 예, 그게- 상태에서 야은행이라는 공적 기관을 예. 그래서 당시 물론 야은행 국책은행에는 아니었나요? 국책은행은 아닙니다. 80년대에 언제 국책은행에서 민영화됐죠, 민영화 됐죠. 80년대 말에 80년대 말에. 예. 근데 우리 느낌에는 야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이런 데는 아직도 국책은행. 느낌 있잖아요. 그랬고 그런데 일단 외환은행이 근데 당시 큰 경영이기도 아닌데 이렇게 공적 자금 투입을 매각됐다 할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공적 자금 투입을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할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한 것들이었고요. 근데 IMF 때 시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한국 은행들을 그 외국으로 주게 몇 개가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일은행, 한미은행은 예. 외국 펀드들에게 매각이 되었고요. 마지막 남아 있던 외환은행에 대해서 그 미국 쪽 IMF에서 왜 국영화하느냐? 그 공적 자금 투입했으면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공적 자금 투입하는 것들 좀 머뭇머뭇거렸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론스타인데 외환은행이 어떤 위기가 있으니까 공적자금 투입해야 되는데 공적 투입 안 하고 차라리 매각에 팔아버리겠다. 예. 라고 했고 그때 그래서 대주주는 누구였나요? 그때 대주주는 한국은행하고요, 수출입은행하고 저 독일은행입니다. 그 독일은행이 고르츠뱅크인가 은행이 대주주였는데 민영화는 되어 있지만 예. 그래도 그 정부 입김이 작용하던
그러니까 매각 당시까지 공적 자금은 단 한 푼도 투입이 되지 않았던 건전한 회사였죠. 예. 그런데 론스타는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되는 예. 결정이 되고 론스타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근거는 뭐냐면 자기 자산의 합계가 2조 이상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산업자본,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가 뭐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등등등을 합쳤을 때 2조 이상이 되면 산업자본으로 규정하고 그렇죠. 또 인수를 할 또 수가 하나 더 없습니다. 있죠. 산업자본 규정이 예. 2조 이상인 경우하고 자본 구성에서 산업자본 비율도 하나 이 있죠. 비율도 하나가 있죠. 비율 정도 예. 있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론스타를 사업자본으로 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와서 다 까진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골프장도 있었고 등등 해서 론스타가 소유했던 부동산, 금융 자산을 제외한 자산들이 2조가 훨씬 넘었던 것들이었어요. 예. 그럼 우리는 금융위원회를 금융당국들이 그 당시에는 알고 예.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인수하게끔 만들었다. 자, 2003년입니다. 지금 청취자 예.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아주 오늘 정말 심층적으로 파드립니다. 2003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2003년 10월 30일 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는데요. 그때 론스타가 이미 우리 은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금산분리나 아마 청취자들도 알 금융산업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이 결탁하게 되면 이른바 이 금융의 공적 기능, 국민적 기능 왜곡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게 예. 자본주의 대원칙이라도 이야기되는 금산분리가 있는데 론스타가 이미 외환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나중에 산업자본이 입증이 됐잖아요. 예. 자산이 합쳐보니까 산업자본 2조 원 이상인 게 다 최소한 중간에는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2012년도 2월 달에 론스타를 상대로 가처분 주주 무효 소송을 합니다. 예. 그 법원이 패소는 했지만 내용에 들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2005년도부터 2011년도 12월까지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 예. 조항이 2조가 넘기 때문에 라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2003년도부터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예. 부족해서 인정을 못 받았던 적은 있지만 예. 최소한 론스타가 일정 기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산업자본인 것은 확인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산업자본으로 인정받았던 그 시기에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산업자본으로 인정받으면 바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예. 우리 법상. 그런데 론스타 오히려 금융당국은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안 하고 예. 봐주고 있었던 것들이었고요. 예. 매각 당시 2011년도 3월에 한 번에 다툽니다. 예. 한 3년치 4년치 밀린 예. 숙제하듯이. 그러면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예.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따라 가지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가 2007년도부터 자기는 산업자본임을 알 수 있는 일본 골프장에 대한 자산 현황까지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는 은대가고 없어져 버리고 2011년도 3월에 산업자본 심사할 때는 그 자료는 빠져버리고 다시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에 있어서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받았고 예.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저희들 당시 금융위원회 관료들을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2003년 10월 달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었거나 산업자본이라는 걸 정부 당국이 몰랐다 하더라도 중간에 산업자본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확인했으니까 그때 매각 명령을 내렸으면 그때 만약에 매각 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의해서 매각 명령을 2011년 11월에 내리지만 예. 그 전부터 2005년도부터 알고 있으면 재밌는 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예. 외환은행의 인수 과정이 불법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주주를 찾아줘라고 나와 있고 그 당시 김석동, 변양호 뭐 등등은 징계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완전히 감사원 결과는 없어져 버리고 매각 명령도 안 내리고 더더군다나 2011년도 11월에 내렸던 매각 명령은 저희들은 단순 매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죄지은 놈한테 내가 51% 주식을 파는데 저는 저 하나금융에게 팔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예. 어떻게 매각 명령입니까? 어차피 예. 팔게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한테 탈출을 도와준 것들이었고요. 예. 그 당시 외환은행 주가가 한 8,000원 정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강제 매각 명령 징벌적으로 내렸다. 그거는 징벌적 매각 명령은 뭐냐 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시장에 주인을 정하지 않고 팔아라 예. 라고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쪼개서 받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금융위원회다라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매각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골라가지고 경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파는 단순 매각하고 강제 매각은 시한을 정해놓고 그냥 주식을 쪼개서 파는 거잖아요. 예.
그 징벌적 매각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 누구라도 막 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는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예. 거고 나중에 결국은 예. 그 경우는 주주총회장에서 이제 대주주가 판가름 나나요? 예, 예. 그렇게 되는 자. 근데 왜 이렇게 론스타가 4조 6천억이나 먹튀를 하고 그다음에 더 황당한 이 과정 복잡하게는 어쨌든 2003년도 인수해서 2012년도에 11년도에 팔고 나갈 때까지 4.6조 먹튀를 했고 근데 지금 또 무슨 4조를 또 4조인가 5조인가를 돌라고 또 ISD를 걸었죠. 예. 그걸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나라 최초로 ISD를 당한 거잖아요, 지금. 예. 자, 2012년 5월 22일에 예.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의향서를 송부하게 됐습니다. 이건 ISD를 하려는 예. 절차거든요. 먼저 2012년 11월 달에 2011년 5월 달에 2011년 5월이요? 2012년 5월. 2012년 5월에 5월에 예.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의향서를 송부했고요. 예. 이게 6개월 지나면 이제 ISD 소송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소송이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당한 거죠. 예, 2012년 1월 예. 22일에 예.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ISD가 시작이 된 거였고요. 예. 좀 청취자님들 안 헷갈리게 말씀을 드리는 게 ISD 하면 한미 FTA ISD 조항을 독소 조항을 많이 기억들 하시는데 우리 론스타가 제기했던 ISD는 어떤 근거냐면 한미 FTA 근거 조항이 아니고 론스타의 그 본사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조사 회피를 위해서 벨기에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벨기에 같은 경우는 ISD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한 벨기에 투자협정에 의거해서 그래서 ISD 조항이 있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론스타가 ISD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통틀어서 ISD 최초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FTA 때 그렇게 반대했던 ISD라는 게 예. 무서운 거라고 국가의 공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투자자들이 또는 투기자본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걸리는 거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그 4조 6천이나 먹튀를 하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이 손해봤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예. 하고 ISD를 제소를 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ISD를 제소됐던 그 비용이 드는 게 얼마냐? 한 50억 예. 정도 들었습니다. 벌써 지금. 대한민국 정부 50억을 예, 예. 우리 국민 변호사 세금으로 비용, 변호사 비용 등등등 해서 50억 정도가 드는 거였고요. 이후 비용은 아마 더 들 겁니다. 예. 중재인들 비용도 들어야 되고 이 비용들이 더 들기 때문에 결국은 돈도 뺏기고 국민 세금으로 비용도 물고 만약에 ISD에서 졌다. 라고 네. 하면 론스타 주장대로 4조까지 국민 세금으로 물어줄 판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4조를 청구했나요, 정확히?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환율에 따라 다른데 4조 6천억에서 4조 7천억입니다. 그 정도를 그 청구했다. 정도를 청구했던 금액의 그러니까 4.6조를 먹튀한 것도 모자라서 야, 이 대한민국아 나한테 5조 가까이 더 내놔라. 예. 라고 론스타가 ISD를 제소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 예. 자, 1조 정도는 론스타가 세금에 대해서 부담 과세다라고 하면서 예. 세금을 달래달라고 하면서 1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 3조 6천억 정도 되는 금액은 뭐냐? 내가 국민은행 딜했을 때 HSBC 은행을 할 때 매각했을 때 금융당국이 승인만 해줬으면 예. 그때 그 금액이 차익이 너희 때문에 못 팔고 하나은행에 팔아가지고 손해본 손실 금액이 3조 6천억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론스타가 먹튀를 국민은행 또는 HSBC 두 군데 하려고 그랬죠. 예. 2005년도, 2008년도. 그때 산업자본 논란이 있어서 금융당국이 승인을 안 해줬나요? 아니요. 산업자본은 아니고 네. 외환카드 주가 조작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재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보류한 거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결정 때문에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ISD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은행도 포기했고 HSBC는 정확히 어떤 은행인가요? 홍콩 상하이은행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도 살라 그랬던 거죠. 예. 외환은행을. 외환은행을 살려고 했고요. 예, 그렇죠. 예, 홍콩 상하이은행. 자, 그러니까 그때 팔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못 판 건데 그걸 느닷없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잘못으로 몰아가지고 돈을 내놔라. 3.6조나 그다음에 세금도 1조 부과한 거 예. 취소해라. 예. 이런 건 4.6조. 예. 4.6조에 7조. 예. 와, 도대체 이 론스타. 그리고 이 론스타가 지금 그러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행각을 하고 다니나요? 이렇게까지는 또 안 하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회사라고는 들었는데. 유명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한국이 IMF 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악용하고 예. IMF를 등에 업고 예. 그냥 장난질을 세게 해버린 거네요. 그게 뭐 우리가 누누이 주장하듯이 검은물이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그 론스타의 자본은 됐던. 예. 그럼 검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돈 제대로 챙기려면 론스타를 도와줘야겠다. 예,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을 구워 삶아 먹었다.
라고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론스타가 분탕질하고 엉터리를 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특히 정부가. 그 원인이 다시 한번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외환은행이 론스타를 팔고 나갈 때 하나금융에 네. 팔고 나갈 때 비싼 수업료 지불했다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비싼 수업료가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줄 투기자본의 알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예. 우리가 알게 됐다. 예, 예. 비싼 수업료 치고 너무 비싸고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IS대에서 국민 세금을 또 4조 6천억을 주다니까 비싼 수업료 대신 수업료가 아니라 이거는 저는 뭐 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왜 저희들이 사적 거래에 있어 가지고 이익을 잘못 받고 저희는 금융위원회를 친절한 론스타에 의한 금융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 인수 당시에 적법하지 않았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고 그것도 헐값에 BIS 비율까지 조작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나갈 때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징벌적이 아니라 단순한 매각 명령을 받고 나가는 예. 이게 탈출할 때 그것도 범죄자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깁니다. 예. 자, 산업자본은 그 당시 금융위원회가 몰랐다 하더라도 론스타가 범죄자인 것들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론스타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주게끔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중의 범죄를 저지른 거죠. 외환카드 그렇죠.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도 저질렀고 그다음에 산업자본이라는 걸 숨겨서 대한민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잖아요. 위계형 공무집행 방해 이제 고발도 해놨죠. 그래서 그래놓고도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해서 4.6조를 먹튀를 했는데 거기다 또 4.7조를 더 내놔라. 예, 그래서 론스타는 자기들이 아직도 배가 더 고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조 7천억을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위원회 약점을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예. 이런 의심도 되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뭐 엄청난 뭐 뇌물을 줬거나 로비를 아유. 했거나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로비를 줬는지 엄청난 뇌물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수 당시에 나왔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도장값 정도는 받았다. 그 도장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관료가 받았다라고 받았으면 도장값 정도만 받았습니다라고 누가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이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할 때 인수할 때 예. 그 7인 비밀 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이름 지금 정확하게 변양원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7인 비밀회의는 뭔가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승인한 성인할 때 뭐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예. 7인 비밀 회의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제비서관 등등 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 아니 론스타가 저렇게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예. 청와대는 몰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예. 우리는 몰랐다. 예. 그러니까 진짜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으면 제2의 IMF가 온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예. 그 했던 것들은 다 요즘 말로 하면 모피아들이 다 알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는지 투자자 바꿔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 외환은행 일개 은행이 하나 자 100번이 하면서 경영권 이익이 있었다. 경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환은행은 또 IMF가 온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 외환은행을 팔지 아니, 않으면 그 40조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하지 않았던가요? 그 전에도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면 외환은행도 일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외환은행을 뭐 이렇게 회생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부담을 가진 것들은 사실이었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또 은행을 살리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었는데 예. 문제는 그것들을 악용한 것들이었죠 모피아들이. 예. 그래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사모펀드에게 넘긴 거였고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외환은행 직원들은 선진금융회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당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은행 인수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었나요? 규제도 없었던 게 사모펀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네. 그냥 이게 외자로인 줄 알았어. 외자 유치가 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국민들도. 예. 뭐 예를 들면 IMF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을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무분별하게 외자 투기자본을 끌어들인 것, 신자유주의를 끌어들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 그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외국인 여러분 우리나라에 투자해 주십시오. 뭐 대한민국 그래서 IMF에서 벗어납시다 막 이러니까 예. 론스타가 그런 해외 투자 자본인 줄 알았던 거죠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론스타뿐만 아니고 다들 칼라일이라든가 지금은 PC에 대한 규제가 좀 생겼나요? 은행 인수 같은 거? 은행 인수는 어차피 지금 산업자본 금산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예. 명확해진 것들이었는데요. 예. 은행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더라도 지금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외국들이 재미를 봤으니까 이제 국내 사모펀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저번에 지금 매각할 때 보니까 뭐 사모펀드가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펀드를 형성해서 들어오겠다는 일부 숫자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예. 이제 사모펀드가 국내 펀드가 생기는데 보고펀드, MBK 펀드가 네. 생깁니다. 보고펀드는 누가 만들었느냐? 변양호. 당시 예. 그 론스타 사건의 주역 중에 한 분이 만들었었고요. 예. MBK 펀드는 누가 만들었느냐? 칼라일을 했던 회장님이 그러니까 박태준 사이였던 김 회장님이 만드셔가지고 김병주 회장이 만드셔가지고 왔는데 이 MBK가 ING생명을 인수하게 돼 있고요. 예.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을 인수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금융회사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도 신재윤 회장이 작년에 외쳤던 것들이 뭐냐면 펀드의 활성화, 창조적 경제, 금융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제발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는 사모펀드가 안 맞다. 그래서 창조경제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인 적은요. 예. 사모펀드는 속성상 3년 내지 5년 내에 수익을 내고 회사를 팔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예. 이 회사의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돌아서 맞느냐 이 논쟁을 했어요. 예. 그런데 MBK 펀드가 ING생명 인수하자마자 6개월 만에 30% 구조조정 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률 향상을 통해서 매각을 벌써 차익을 가져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당시 각서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예. 매매 금지 조항을 들어가 있는데 그게 2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3년도 되면 아니고 팔지 말아라. 네. 그럼 2년 지나가지고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어차피 2년 안에는 안 팔아요. MBK를 ING 지금 매각했나요? 아닙니다 아직. 매각한다 그러죠. 아니 매각 아직 단계는 아니고 지금 예. 구조조정 단계에서 예.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ING생명. MBK가 그 작년 말에 CNM의 대주주로도 예.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박태준 사이들이 아무튼간 뭐 사고를 많이 친다. 고승덕도 있었고 김병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보고펀드는 변양호는 그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관련해 가지고 구속도 되지 않았었나요? 구속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결국은 봐주게 보는 거네요. 엄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들 지금 이 상황을 다 돌이켜 보면 다시 유죄잖아요. 예.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산업자본이자 투기자본이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하고 4.6조를 퍼주고 그다음 다시 또 4.7조를 지금 우리가 당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러면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하거나 공공센터 통신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지금 다 규제가 안 되네요. 현재까지도. 그렇죠. 예. 이게 큰 문제네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겠나요? 자, 계속해서 민변하고 참여연대 금융정연대가 대응을 하고 있던데 예. 향후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저희들이 예.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 2월에 하나금융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탈출을 완료했지만 저희들은 그에 김기준 의원님을 이 외환은행 주주입니다. 그래서 김기준 의원이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예,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이고 출신이고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연합의 국회의원이신데요. 예, 국회의원. 예. 그 헌법 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5월달에 2012년 5월에 ISD가 개시될 것들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해 7월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예. 그 헌법 소원 내용은 금융관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다퉈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ISD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금융감독원이 직무유기를 내서 론스타한테 봐주기를 했다. 예. 라는 결론들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ISD에서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저렇게 특혜를 받았고 남들은 못 받는 그 징벌적 매각 명령이 아니고 단순 매각 명령을 받을 거면서까지 경영권 프레임까지 챙기고 간 것들에 대해서 금융당국 관료들이 직무유기했다는 요것만 나온다 하더라도 예. ISD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 ISD 소송에서 유리한 것들을 받으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예, 상태이고요. 헌법소. 그러니까 법률적 대응이 몇 개 있으시죠. 예. 일단은 저기 당시 금융관료들을 고발해놨죠. 직무유기로. 직무유기로. 그러니까 대주주 적경증 심사 같은 거 제대로 안 한 거. 제대로 안 한 것들. 산업자본인데 예. 조치 취대로 한 거. 1. 고발.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예. 외환은행 소액주주를 대표해서 주주 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주주 있습니다. 대표 소송의 내용은 내용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론스타가 가져갔던 이익들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뭐 그렇죠. 그걸 내용들로 해서 외환은행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주주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건 회사 측에 귀속시켜라. 그다음 세 번째가 헌법소원. 예. 다시 헌법소원이 주주로서 외환은행 주주로서 김기준 의원이
첫 번째가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세 가지가 지금 법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최근 상황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들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전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 그 다음에 하나은행의 석연치 않은 하나금융지 석연치 않은 판단, 요것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지금 강제합병하려고 그러는가요? 조기 합병한다라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보고 있죠. 의심을 하고 있죠. 그게 원래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5년 동안은 5년 동안 독립경영한다라고. 독립경영한다. 저기 노 사장이 있잖아요. 심지어 합의를 했죠. 정부까지도. 예. 근데 그리고 그걸 어긴다는 거죠. 어겼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판정으로 나와서 노사정 합의서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고 네. 그 일체의 합병에 대해서 중단하라 6월까지는 예. 법원이 판결을 내서 지금 합병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6월까지는. 예.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저는 뭔가가 그러니까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부산은행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고 투펜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하고도 투펜크를 가고 있어요. 투뱅크가 뭐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은행을 인수했지만 합병을 하지 않고 투뱅크.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가지 은행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김성유 회장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투뱅크로 한번 해서 수익률을 내보겠다라고 해서 5년 동안 합병을 안 하겠다는 금지 조항을 받아들였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시되고 가는 것들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경영상의 판단 말고 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제가 좀 전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배상금을 주게 되는 것들이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고요. 1차 매매 계약서에 있었던 그 내용이 만약에 2차 매매 계약서에 있다면 은행법 위반이 됩니다. 김성유 회장은. 그 은행법 위반이 되면 하나금융은 대주주 자격이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숨기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들이 저희들이 의심입니다. 근데 론스타하고 이명 계약한 것만 사실로 드러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큰 문제가 되는 건 예. 은행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은행법 위반.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않느냐. 당국의 매각 내용을 당국을 속인 거잖아요. 아니 속인 게 아니라 이명 계약 실질적으로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충분히 다퉈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론스타 유죄 외환은행 무죄라는 대한민국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중재 판정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올 작년 12월에 했다고 하는데 그게 비밀 조항을 들어서 내용들을 숨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게 뭐냐 30일 이내에 뭐 돈을 바로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일체 여기에 관해서는 뭐 외환은행은 구상권을 포기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재 판정문이 결정하자마자 외환은행은 즉시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금융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지연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외환은행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래 중재 판정문이 났어. 그럼 한국 법원에서 돈을 안 주면요. 한국 법원에 와서 집행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은 집행청구 소송에 다툴 때 외환은행이 무죄였던 대법원 판결이 기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볼 거고 다음 더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외환은행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 이사회 구성 성원이 다 누구냐는 거예요. 론스타가 파견한 이사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설령 외환은행의 유죄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것들은 론스타이기 때문에 론스타의 책임을 물어서 이것들은 안 줘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100번을 양보해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400억이 많으니까 론스타 너는 뭐 50%만 물어라는 조정적 여지도 있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원금을 깎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5%가 비싸서 소송을 돈을 즉시 지급했다는 하나금융의 발언은 궁색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안 주고 버텼으면 그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금융하고 론스타 간에 이명 계약이 있었다는 건데 의심을 하고 의심하는데 자, 집행청구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자, 외환은행은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느냐 당시 이사회들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누구냐 론스타에 파견했던 이사들이에요. 그럼 이 소송과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주게 되는 시점에서 결론들은 같이 나올 거란 말인 거예요. 그럼 똔똔이 될 수도 있다는 안 줘도 되는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불법적인 행위를 결정했던 외환은행 이사들에 대해서는 왜 외환은행이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 성명서도 내고 외환은행에 촉구했던 것도 있었어요. 예. 당시 구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라. 예. 안 하면 업무상 배임이다. 예. 라고 하고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발표된 것들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한다면 지금까지도 외환은행 구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구사들은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였죠? 정확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가 조작들을 내릴 수 있는 결정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당시 결정. 네. 예. 그럼 올림푸스 캐피탈이 강압적으로 이 외환은행 주식을 팔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예. 주요한 이사회 결정들을 한 것들이었죠. 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올림푸스 캐피탈에게 718억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일종의 불법 행위를 한 거니까 구상권 행사해야 된다 안 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여쭤보는 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 이명 계약을 했다. 예. 주기로 예. 너희들 저기 론스타가 올림푸스에 준 718억 중에 절반 이상 우리가 주겠다. 500억까지는 자기들이 예. 책임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이명 계약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냐는 거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 전성인 교수님 같은 분은 은행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시고 있는 것들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이거는 상상입니다. 제 상상이 맞는지 예. 모르겠지만 올림푸스 캐피탈 끌어 가지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 비밀 조항이 있는데 이거 보여줄까? 너 500억까지는 너가 책임지기로 했어. 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환은행은 이제 알고 나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는 기다렸고 예. 그 이상 넘었을 때는 우리가 중재 판정문을 해서 비밀조항 돌아가지고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예. 동의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기 합병을 작년 12월 30일로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김정태 회장이 발표를 하게 되는 게 있어서 예. 우리는 그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1월 달에 판정문이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은 43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 430억이냐. 예. 그동안 718억에 대해서 50%라면 원금이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지연이자 34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15%로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합쳐져 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한 410억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한 10억, 그다음에 중재인 비용 한 10억. 예. 이렇게 들어서 한 430억 정도가 아닌가라는 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어쨌든 400억 이상은 지급한 것은 팩트고 예. 400억이 됐든 430억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00억 이상은 지급을 한 거로 보고 있는데 이 400억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서 비밀 조항을 갖다 붙이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들 다 붙이고 단 30일 이내에 빨리 지급할게 우리가. 예. 그리고 한국에서 그 청구 소송이라든가 지급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포기할게. 더더군다나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당시 외환은행 너희들 론스타 이사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상권 행사 안 할게. 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통 거래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있고요. 예. 그러려면 두 가지가 공개가 돼야 됩니다. 예. 외환은행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음해고 모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종 매매 계약서를 공개해 주면 되는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는 중재 판정문을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비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개하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건 론스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 있는데 금융당국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예.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는 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사정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론스타 사태 이제 2003년도부터 이게 벌어진 일이니까 확실한 건 4.6조를 목표하고 또 4.7조를 대한민국 정부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느닷없이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통해서 하나금융지주가 430억 가까운 돈을 또 줬다. 줘도 안 줘도 되는 돈을 어떤 꿍꿍이와 그런 이면과 또는 발목 잡힘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있다. 그다음에 론스타는 책 한 권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들이 어쨌든 ISD가 이제 5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예, 예. 그 경향신문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되는데 한국은 뭐 호주인가 어디 조용한 도시에서 하려고 했고 예. 론스타는 미국 워싱턴에서 하자고 해서 자기도 안방에서 결국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데요. 예. 이 기간이 길면 내년 5월에 끝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길면 1년 6개월. 그다음 아니면 시중에서 지금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는 1조 조정설이 있습니다. 예. 론스타가 1조 조정설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세금은 우리가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 예. 1조는 달라. 네. 나머지는 뭐 우리가 포기할게. 라는 속으로 해서 론스타가 1조 조정설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1조가 됐든 4조 6천억이 됐든
그리고 단 한 푼을 안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은 길어봤자 내년 총선, 짧으면 내년 총선, 길으면 내년 대선 전에는 판가름이 날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 ISD가 문제 독소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론스타한테 당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ISD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진짜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투자증에서 ISD도 빼야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론스타 사태 이렇게 알듯하면서도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2003년부터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당시에 제 기억에도 뭔가 큰 위기가 있는 것처럼 뻥튀기 돼가지고 이야기되면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시장에 내놓고 다급하지도 않은데 김대기 대표님 그 과정에서도 지금 뭐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것을 금융당국이라든지 관련자들이 뭐 굉장히 저평가를 해가지고 예, 조작했다.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무슨 한 장의 팩스가 의문의 팩스 한 의문의 장이요. 팩스가 금융위원회로 갔다. 예,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속여서 예.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충분한데 예. 자기자본 비율이 엄청 빈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아이고 그러면 이거 빨리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투입 안 할 건 빨리 매각하자. 위기가 그러니까 그럼 론스타는 아주 싸게 살 조건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조 4천억에 예.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서 싸게 외환카드 주식을 인수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올림푸스 캐피탈이 손해봤다고 해서 네.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718억 정도 환화로 예. 물어주라라고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요. 이 전 과정을 보면 론스타는 이거 그냥 사모펀드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범죄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우리가 론스타도 고발했죠. 론스타는 고발을 예. 옛날에 했는데 다 예.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예. 고발했는데 그것들이 다 무혐의 그러니까 처리되었고요. 2012년도 고발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발하지 않았어도 예.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의해서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존 그레켄 회장이요? 존 그레켄 회장하고 당시 이사들 외환은행 네. 이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 중지에 있는 상태고요.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그 미국으로 도망갔는지 가게끔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했는 건지 그러니까 한국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없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들도 아니기 예. 때문에 그럼 인터폴 동원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한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무부가 미국에다가 범죄 인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는 청취자 여러분 좀 헷갈리시기는 하지만 심지어 저도 헷갈리니까 오래된 사건이는데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론스타 끝나지 않았고 ISD 지금 4.7조 가까운 ISD 지금 당했고요. 그 국민 세금으로 전원 물어줘야 될 상황이고 이것은 그다음에 론스타에 대한 형사처벌 그다음에 각종 소송도 다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느닷없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통해서 718억 중에서 430 가까운 돈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도 들어갔는데 이명계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하고 외환은행장은 배임을 한 거다. 예. 주지 말아야 될 돈을 준 거죠. 이사의 결의도 없이. 이사의 결의도 없이 예,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헐값에 매각 대금을 약간 절감받고 대신에 론스타한테 손해배상금을 주기로 이명계약을 했으면 은행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금융지주라는 대지주에게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예. 특수관계인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외환은행에 명백히 외환은행이 주기로 이명계약을 했으면 예. 자, 그러니까 그분이 은행법 위반이다. 저희들이 어쨌든 보고 있는 게 외환은행 김한조 행장이 예. 400억 이상 돈을 지급하면서 이사회 결의도 안 했어요. 그럼 자기가 독단적으로 졌냐는 거죠.
그럴 수는 하나금융 없잖아요. 김정태 회장한테는 지휘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ISD 외환카드 주가 조작 관련해서 론스타 임원진이 범죄 인도 요청에 의해 가지고 아직도 또 계속 수사 중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저 세월호 사건이나 다른 것들 보면 범죄 인도 협조 요청하면 이명박 그때 사건 때도 그랬고요. 이명박 대통령 그 누굽니까? BBK 했던 양반도 그 아저씨 누구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네? 아 김경준. 네, 김경준도 네, 그렇고 다 범죄 협조 요청을 하면 1년 이내에 다 두드러더라니까요. 네. 근데 유독 론스타만큼은 네. 지금 이게 기소 중지된 게 한 제 기억으로는 6년 7년이거든요. 네. 5년 동안 안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만 어쨌든 기소 중지해서 협조 요청을 또 해서 들어온다면 ISD에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총체적인 어떤 모순과 비리가 이 론스타에 다 맞물려 있고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들도 일부 예, 노무현 정부, 정부라는 김대중 당시에도 정부 예, 일부 책임이 있는 4대 정부에 걸쳐 있지 예. 않나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상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스타타워를 인수했을 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때도 무슨 1조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고 난리 나지 않았었나요? 난리 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먹튀가 나오기 시작했던 예. 것들은 그렇죠. 바로 대한민국 그러니까 론스타는 한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부동산 예. 건물들을 많이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예. 올립니다. 예. 그때도 막대한 이익을 났는데 그 극동건설, 일본 도쿄은행 이런 것들을 갖다 인수했는데요. 예. 론스타가 교묘하게 조서 해피 지역 그러니까 예. 한국하고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지역에다가 예. 대부분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벨기에에다가 뒀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국민적 공분이 상계된 것들은 먹튀라고 나왔던 이야기들은 그럼 돈을 벌었으면 이자를 내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세금도 안 내? 라는 공분이 세워졌고요. 저희들이 2012년도 당시에 한번 국회에서 발표했던 어디 경향신문인가 발표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론스타 먹튀를 알고 있고 론스타 먹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국민 여론이 한 75% 정도가 예. 나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화 연가시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영화 연가시에 그 연가시 드라마 그거잖아요. 줄거리가 그 세균을 퍼뜨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죽는데 그거에 특효약을 다국적 탐욕스러운 다국적 기업이 그 이제 특효약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국적 제약회사 이름이 영화 연가시에서 브론스타로 나옵니다. 브론스타. 불을 붙여가지고 브론스타로 나오는데 영화 감독님들마저도 분노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결국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지금 이렇게 바로잡은 건 없어요. 민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의 맹추격으로 또 애한은행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진상은 많이 밝혀냈는데 민영사적인 거 뭐 하나 근데 이긴 건 없잖아요. 대표님 지금 현재 아니죠. 론스타 코리아 그러니까 론스타 같은 경우가 양카드 주가 조작으로 양카드 주가 조작만 이렇게 유죄로 밝혀낸 거죠. 유죄로 심판을 판결됐는데 받았고, 예. 그 당시 있었던 론스타 임원진은 기소 중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미안의 처벌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투쟁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ISD 소송이라는 막대한 1호 소송을 그러니까 국민들 우리나라 세금들을 노리고 있어서 예.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이 4조 6천억에서 4조 7천억 정도에 되는 예, 소송이고요. 예, 예. 만약에 시중에 도는 이야기처럼 론스타가 1조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1조 금액만큼은 대한민국 세금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그 세금 정말 못 내겠는데요. 제가 복지로 써줘야 될 그 좋은 세금이 론스타한테 뺏기는 혈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대한민국 정부 이거 박근혜 정부한테 제대로 대응할까요? 그래도 정부로서 기능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예. 저는 금융위원회의 그 론스타 봐주기에 대해서 예. 한국 정부가 깨끗하게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예. 저희들이 금융 관료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든가 예. 뭐 하나만 결정이 난다면 그걸 근거로 ISD에서는 론스타에게 그동안 저들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왜? 봐주기를 했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손해를 더 지금의 이익보다는 4조 6천억이 아니라 더 적게 이익을 보고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명령에 따라 가지고 주식을 팔면서도 경영권 프리온까지 챙겼다라는 주장들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ISD 대응팀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ISD 대응팀의 단장이 누구냐 하면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장관이 그 사람이 실장이 맡고 금융위 있고요. 출신 아닌가요? 모피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매각 과정에서도 관련되어 있었던 것들이었고요. 비밀 7인회에 참석했던 주형한 기재부 1차관이 지금 IS 대응 또 기재부 대표로 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체말로 했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을 자기들이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혹도 좀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것들입니다. 외환은행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유지와 먹튀를 도와줬던 관료들이 예. 현재 ISD 대응팀도 맡고 있다. 예.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예. 이번에 이한국 파동 때 보니까 항상 옆에 붙어있다고. 그 그랬었습니까? 사람 맞잖아요. 예. 우리가 심지어는 고발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책임 관료로 그렇죠. 김석동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근데 고발했던 ISD 것들. 대응팀장이다. 예. 대응팀장부터 바꾸자고 논의를 해야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무조정실장을 가면 물러나야 되는 현상들이 예.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일단 기가 막힌 일이네요. 예. 일단 이 일을 어쩜 좋냐. 뭐 미국 론스타 본사까지 가서 무슨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담보일변을 할까요? 아니 국제 연대 투쟁 열심히 하더니 아니면 미국 가실 생각은 안 하세요? 기소 중지 당하 있는 론스타 그 사람들을 국민 검사로 해서 권영국 변호사님이나 우리 안진걸 팀장님 이렇게 모시고 네. 국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네. 한번 잡으러 가는 그또 우리가 한번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체포조도 결성하고 뭐 여러 체포하면 우리가 또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미국 백악관 가가지고 예. 오바마한테 국민 체포 영장을 이 전달해서 사람들은 정말 빨리 한국에다가 국제범죄자다. 소환해라라는 예. 행사도 할 수 있겠는데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좋다. 그럼 아무튼 지금 검찰에 대한민국 당시 책임 금융 관료들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네. 직무유기로 고발은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12월 31일 작년이었죠. 작년 12월 달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가처분 산업자본일 때 일시적인 산업자본임을 인정받았던 그 판결문을 좀 제출해달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거는 일단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외환은행을 이번에 2월 고발을 했는데 직무유기로 예. 여기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중재 판정문에 대해서는 열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론스타하고 추악한 거래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밝혀진다면 ISD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중재 판정문, 예. 그다음에 론스타와 하나금융사의 제2차 주식매매 계약서 이 두 개만 공개돼도 예. 상당한 진상이 밝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주식매매 계약서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1차, 아, 1차 주식매매 계약서에는 1차 매매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500억까지는 예, 있었고 그렇죠. 그 근데 내용들이 무죄 2차 선고됐으니까 2차 계약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 금액을 좀 조정했던가 그럼 1차 계약서는 지금 공개되어 있나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2차는 공개를 안 하나요? 2차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 재밌는 놈들이네요. 1차는 아니 그거는 공개하고. 1차 공개는 하나금융이 공개를 한 것들이 아니었고요. 예. 외환은행 쪽에서 공개가 돼버린 것들이었죠. 아 2차는 지금 아무도 제보 공개를 안 받았던 하니까. 자료를 예. 아 제보를 받은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1차 매매 계약서 내용에 보면 그게도 또 비밀 조항이 있습니다. 예. 뭐 이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에 금융당국의 조사 아니면 뭐 법원의 조사는 예외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진짜 책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예. 책뿐만 아니고 영화로도 만들어야 되지 영화도 만들어야 될 않겠느냐 거, 이 책도 생각을 하고 쓰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저희 둘이 했는데 저기 물뚝심송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그것이 알기 싫다님 진행하시는 그것이 알기 싫은 분들한테 이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출연하자고 제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예. 저희 둘이 가서 예. 더 자세하게 예. 이탈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우리 국민TV 식구들이니까. 맞죠, 김혜진 PD님? 예. 물뚝심송님이 신한 사태로도 한번 하자 그러셨거든요. 랑찬 사태로도 그것도 한번 하고 랑찬 사태 이 MB 정권에서 최대 금융 스캔들이 이제 신한은행에서 랑찬이 저지른 온갖 불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신상훈 당시 사장을 고소하고 요런 일인데 그걸 MB 정권 비호해 줬거든요. 근데 요거 그건 MB 정권에만 국한된 거예요. 비교적 진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론스타는 이건 정말 오랫동안 지금 발생한 일이 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대표님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죠? 론스타라는 일개 듣보잡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들은 듣보투. 어쨌든 IMF 듣도 보지도 못한 투기자본 듣보투라 하죠. 듣보잡으라 듣보투. 하고 예. 듣보잡투라 그럴까요?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의 투기 자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뜻도 보지도 못한 투기 자본 앞잡이. 할수 있죠. 듣보 투합. 예, 좋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까 IMF가 결국 IMF 이외에 우리 사회에 지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연파죠. 그러니까 예. 신자유주의가 돌아다 보니까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DJ 노무현이 예. 결국은 금융을 몰랐던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금융을 모르니까 모피아가 금융의 최소한의 공공성, 예. 안정성,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사모펀드가 인수하기는 안 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융을 모르다 보니까 모피아에서 네. 말하는 과장된 위기, 마치 외환은행을 매각을 승인을 하지 않고 다른 데 팔지 않으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라는 그 과장된 위기감에 제대로 검증 없이 정권을 줬기 때문이었고요. 뭐 우리가 속설에 나온 것들은 것처럼 권력은 5년에 바뀌지만 모피아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을 때 나왔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노무현이 되면 어떡합니까라고 했을 때 모피아들은 우리는 권영길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미 다 짜는 구도대로 할 수밖에 아니 없다. 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부들은 이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은 잘 모르니까 네. 자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속 대대손손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그냥 보는 자만감이 모피아는- 아닌가 싶습니다. 모피아는 아무튼 금융을 끼고 이렇게 또아를 트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 활성화도 저는 모피아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 그만두고 나오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변양호가 재경부 유명한 관료였는데 대표직 모피아인데 보고펀드를 보호펀드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고요. 예. 다 자기들끼리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만약에 사모펀드 하나 만들 수 있는 종잣돈만 있으면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국민연금한데 블라인드 투자 유치하고 예. 이게 기관들만 유치한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나와요. 예. 그럼 금액 가지고 금융기관 인수하고 구조조정하고 3년간에 팔면 저도 예. 한 수익률 한 30% 내드릴 수 사모펀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은머리 애국인 관료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위 관료도. 그렇죠. 익명으로 하니까 예, 수익률 짭짤하고. 수익률 짭짤하고. 그러니까 론스타가 벌어들인 먹튀한 4.6조. 예. 그 론스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론스타에 투자했던 사모펀드 투자자들한테 다 배당을 해줬죠. 배당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 다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런 계약 내용 보통 알려져 있나요? 뭐 어느 정도 주나요? 그러면 그거는 수익이 어쨌든 나면.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자기들 약정된 금액으로 그렇죠. 배당을 했겠죠. 자기들 수익 외에 예. 론스타 집행부에 예. 나머지는 예. 다. 거기는 어차피 상장 주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하는 의심입니다. 왜 검은머리 외국인이 맨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융관료한테 직접 돈은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도장값 정도는 진짜 줄 수 있을 거 몰라도 도장값이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수고비 뇌물. 예. 급행료 뭐 이 정도는 뭐 자기들도 받았다고 자인한 적이 있었지만 나머지 만약에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이런 돈들은 직접 주지를 않고 조세해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투자된 투자 정서를 갖다가 주지 않았겠는가. 예. 그렇게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 하나 의심입니다. 예. 자, 우리 국민들이 론스타 사태 끝까지 우리 청취자들께서 특히 국민TV 조합원 여러분께서 끝까지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한 10몇 년치를 종합하다 보니까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김득희 대표님이 책 내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저 상세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주실 거죠. 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에는 공동으로 발표하면 되잖아요. 예. QA 같은 자료, 예. 론스타 사태 모든 것 이렇게 해서 아니 그래서 문서를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들어도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저도 헷갈리는데 심지어 청취자 여러분 더욱 헷갈리겠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아무튼 론스타 이야기에 완전히 푹 파헤치자 뭐 요런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좀 더 발로 띄워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금융정연대를 돕기 위해서는 후원회원 가입하면 된다는 거죠. 예, 한 달에 그렇습니다. 10,000원. 예, 한 달에 저도 10,000원. 10,000원씩 내고 있죠. 예, 10,000원 내고 있습니다. 거의 창립 멤버죠. 저도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뭐 이렇게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 예, 청취자 여러분 늦었지만 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금융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관심이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론스타 문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저들이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있으면 우리 국민 세금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적정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못 벌게 오히려 예, 예. 금융은 예.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때 금융인의 자세, 길, 금융기관으로의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정연대
김득희 대표님하고 아주 심층적으로 론스타 문제만 심각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여전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반드시 후속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텍스트로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서 우리 조합원들이나 청취자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